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전문가 김인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제 그 기질 분석의 3강, 아이들의 기질을 어떻게 그림 속에서 분석하고 또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 것이냐, 그림의 특징이 뭐죠? 언어만 가지고는 안 되는 무의식의 세상까지도 아이와 함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료이죠. 이러한 그리기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어떤 기질을 표현하고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을 표현해서 세상에 나는 어떤 아이다 라고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고자 해서 또 오늘 이렇게 3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냥 미술이라는 간단한 과목으로 또는 인간의 기본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목으로 미술을 생각했던 이런 방법들을 바꿔나가자는 운동이 김인숙이가 하고자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의 내적인 내면의 세계 속에서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고 보면서 많은 눈물도 흘렸고 또 가슴도 많이 아팠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외침이 있는지 어른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외부적인 환경만 도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강으로 2강에 이어 기질과 성향을 어떻게 분석해서 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될 것인가를 아이들의 난화기를 통하여 로엔펠드라는 심리학자는 난화라는 이야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김인숙은 이런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난화는 그리기 표현이 갖춰지지 않는 두뇌의 공간 지각력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는 아이들의 아주 자연적인 표현이고, 이 난화에는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난화 속에 아주 자신의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무의식까지도 거침없이 쏟아져내는 만 2세, 5세, 3세, 4세 이렇게 유치원 시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의 그림을 잠시 오늘 20분 동안 볼까 합니다. 자, 기질에는 그림 분석체 3강, 주제는 아이들의 그림 속에서 찾은 보석입니다. 이제 그림 속에서 아이들의 기질이 보이면 평생 살아갈 때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 태동부터 다르죠, 아이들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두 아이가 태동이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또 그 입도 또 많이 달랐어요. 자, 이렇게 한 명의 자녀가 태어날 때,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엄마에게 전달되어 오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태어났더니 눈, 코, 입도 다르네요. 또 울음소리도 달라요. 아이 힘차게 우는 아이가 있고 아주 예민하게 우는 아이들이 있죠. 이런 울음소리나 모든 것들은 곧 이 아이의 기질을 이렇게 세상에 나는 이런 아이로 태어났어요 라고 발산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서기에 있는 우리 4살 아이들, 자, 보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자력, 열정, 샷, 충성 이렇게 순종을 잘하면서 아주 모범적인 아이가 있는 반면에 항상 매사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내 생각이 옳아,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쉼없이 친구들과 대상관계, 친구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모습, 또 어떤 아이는 형님처럼 어젓하게 친구를 도와주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그 유치원 시기에 함께 친구가 되어서 놀지요. 자, 이런 의미에 한번 그림을 이걸 담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 2세, 4살 아이일 거예요, 이제. 지난번에 2강에서 만 3세 아이들 거 생각나는 걸 그려보세요 해서 난화 속에 담겨져 있는 각각의 의미들을 여러분 같이 함께 보셨죠? 이제 3강에서는 아이들의 기질로 어떻게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아이들의 의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난화를 했어요. 그렸어요.
이거 그린 거가 감상자의 입장이 그냥 오, 잘 그렸는데 오, 낙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펜을 들고 같이 따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잠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아이의 무어와 마음의 느낌과 또 심리적인 상황들이 전달해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친구 어때요? 굉장히 폭이 넓게 볼 수 있는 아이인가요? 굉장히 집착 능력도 있나요? 또 오감적인 냄새도 맡을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엄마가 함께 낙서하면서 얼마나 흥분되어 있고 얼마나 어딘가를 이렇게 움직임이 큰지를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 송아트 선생님들께서는 왜 낙서했니? 지적하지 않아요. 자, 선생님 다가갑니다. 어떻게 다가가요? 귀를 가지고 경청하러 가는 거예요. 경청하러. 어? 너가 왜 낙서했니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 무엇을 그렸나? 호기심이 꽉 차고 기대감이 꽉 차고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꽉 찬 눈으로 눈빛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언니는 설거지예요. 언니가 설거지하는 걸 그린 거예요. 설거지하는 걸. 설거지를 예쁘게 천천히 했을까요? 빨리 했을까요? 느낌 전달하고 있어요. 느낌 전달. 엄마는 TV 보고 계세요. 설거지도 하세요. 자, 엄마와 언니에 대한 의견을 내놨네요. 4살 아이가. 아, 그렇구나. 이건 누구예요? 아빠는 TV 봐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 하세요. 이 집은 설거지를 전 가족이 하는 거죠. TV를 보고요. 가정 환경이 그려지시나요? 만 2세 아이의 가정 환경이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이러한 소통의 기록을 통하여 담임 선생님은 뭘 느껴요? 그 가정을 느껴봅니다. 자기 반 아이의 가정에서의 활동을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나 언니가 설거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있구나. TV를 같이 보고 있구나. 이렇게 선생님 공감을 나누게 됐죠. 공감하죠. 자, 이 아이는 선생님이 귀를 가지고 갔는데 아무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게 뭐냐고 해도 대답할 수 없어요. 말하지 못해요. 다른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언어를 통하여, 말하기를 통하여 말할 수 있는데 우리 4살 우리 아이는 말할 수 없네요. 자, 그냥 또 그렇구나 하고 미소를 띠며 사랑해 하는 눈빛을 흠뻑 담아 아이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아이로 기록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그러면 기록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아이의 의견이 없나요? 같이 따라서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뭐가 이렇게 흥분시켰고 뭐가 이렇게 짜증이 나게 했는지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게 기분 좋은 낙서인지 또는 좀 날카로운 낙서인지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또 그 다음 아이는 엄마예요, 엄마 달. 아빠예요, 아빠 달. 달이에요, 이거예요. 선생님은 어떠한 뜻도 전달받지 못해요. 달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정 환경에서 이 아이가 또 이 아이만이 알 수 있는, 이 가정 환경에서만이 알 수 있는 달이라는 거를 선생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 유아어를 사용하며 이제 말 배우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전달했을 때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현장에 계셔보지 않는 선생님들은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전율이에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사랑하고 함께 교육하고 이렇게 함께 1년, 2년, 3년 이렇게 간다는 거는 아이들의 몸짓과 눈빛과 손짓의 모든 언어들에 선생님이 감동하며 사랑을 느끼며 이렇게 가는 거랍니다. 선생님들의 심정을 아시겠죠? 자, 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는 상담 오셔서 상담실에 앉으셔서 막 혼자 웃으시죠? 이럴 때는. 왜?
달이라는 말이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랍니다. 이런 언어랍니다. 우리가 소통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만 있는 언어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 가족들의 풍습 또는 어떤 버릇 또는 또 습관 또 어떤 환경, 이거를 선생님과 아이의 그 언어를 통하여 더 가정과 밀도 있는 또 이게 감동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록입니다. 선생님들의 이런 기록에 굉장히 수고스러움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만 2세 아이인데 이 아이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더니 이렇게 내려오는 선이 있네요. 이걸 선생님이 길을 가지고 또 갑니다. 경청하러 가는 거죠. 엄마예요. 엄마는 요리하고 있어요. 어머, 엄마가 요리하고 있대요. 언니는 놀이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김치 먹고 있어요. 아빠는 바람 쐬러 가요. 언니랑 불러가고 있어요, 나는. 자, 아이가 기억했나요? 안 했나요? 어머, 이 시기의 아이들은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인데, 이 아이는 분명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무엇을 하는지, 응? 아빠가 무엇을 하시는지, 또 언니랑 나는 무엇을 하고 노는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것도 이 아이의 보석인 거죠. 보석. 자, 기억력의 보석들은 원리를 탐구하죠. 기억하여 선생님께 묻곤 해요. 자, 그때 기억하는 아이들의 또 위험한 게 있어요. 친구들 밥을 2번째 줬고 나는 1번째 줬어요. 이런 것들을 집에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엄마와 선생님이 많이 혼란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전달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주의하고 있답니다. 또 우리 아이는요, 엄마는 입술 바르고 있어요. 언니는 토큰 놀이예요. 아빠는 회사에 가요. 윤희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와, 이 아이는 눈, 코, 입이 보인다. 그쵸? 똑같은 나이인데 눈, 코, 입이 아주 표정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번째 아이부터 지금 이 아이까지 어느 부모님이 가장 아이와 만나고 얼굴을 보며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부모님일까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가족 시기, 아주 어린 시기에 이런 대상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의 30대, 40대, 50대 행복지수를 좌우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아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와 아빠와 가족 간의 어떤 관계가 잘 이렇게 만져지고 또 다듬어지고 사랑을 나누고 애착을 잘 나눠가는 아이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또 어떤 표현을 했을까요? 이 아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만 2세 아이, 똑같은 나이예요. 어머, 얼굴이 보이고 눈, 코, 입이 보이고 다리가 보이네요. 이걸 두족인이라고 한답니다. 미술 전문 용어에 얼굴에서 손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는 것을 두족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대부분 4살 후반부에 나와요. 4세 아이, 만 2세 아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지금 벌써 신학기 3월 달에 나왔어요. 누구냐니까 엄마예요. 누구냐니까 아빠예요. 엄마와 아빠에 관한 관계를 잘 아이가 관찰하고 그 느낌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이런 느낌을 전달받으시면서 생각해야 될 건 우리 가정의 명문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의 그 형태를 갖춰야 되고 어떤 어머니의 자세를 갖춰야 되고 아버지의 이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겠죠. 또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낙서를 따라 나가도 말이에요. 지칠 정도로 한없이 선생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단히 열정적인 열정가지요.
에너지의 정체성의 소유자. 에너지. 다른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았고, 다른 아이들은 관계를 중시 여겼고, 어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의 관계, 또 어떤 아이들은 나와 언니와 동생과 할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이 또 귀를 가지고 갔죠. 괴물 그린 거예요. 도둑거를 훔쳐서 돈가스를 먹고 있어요. 그랬어요. 괴물을 그렸는데 이렇게 도둑거를 훔쳐서 돈가스를 먹고 있대요. 이 만 2세 아이가, 말 배우는 아이가 훔치다, 도둑, 이렇게 돈가스를 먹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이의 에너지는 대단한 에너지죠. 이런 아이들이 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기질의 에너지의 소유자의 이런 생각과 느낀 것들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어른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이 볼까요? 이건 이제 만 5세 거랍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에 그 7살 아이들의 3월달 수업이에요. 나무를 그렸는데 왜 이런 화살표를 그렸을까요? 걸어오고 있는 열매를 하나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대요. 뭐를? 걸어오고 있는 열매를 하나 먹었는데 열매가 하나가 떨어져 나무가 뒤집혔어요. 뒤집어졌대요. 열매가 하나가 떨어져 나무가 뒤집어졌대요. 그러니까 상상과 공상과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바르게 있는 사물도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곤 해요. 상상과 공상력 때문에 아이가 그런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똑같은 아이 겁니다. 똑같은 아이 건데 높은 산, 낮은 산에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이가 690, 740, 780, 1000m, 1900m 산의 미터를 계산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특수한 사례의 아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선생님께서 누가 여기 숫자 쓰라고 그랬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아이의 존중, 미터를 써도 높이를 그려도 이 아이의 특별한 기질이라는 걸 인정하신 선생님은 기록해 주십니다. 이 아이는 6세 아이인데 아이 아파. 무엇이 어떻게 아파요? 라고 물어본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사람이 할머니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층수를 계속 그리는데 음식점, 치과, 소고기, 돼지고기, 병원, 계단, 계단실, 3, 4 모든 건물의 구조에만 관심을 보이는 아이랍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은 한 반에 다양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하시면서 선생님의 어떤 교육의 목적만을 가지고 가신다면 아이들은 불행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의 기질을 존중하는 선생님들의 자세, 또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 내용을 보신 우리 어머님들은 내 아이의 기질은 어떨까요? 수업 시간 내에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또 선생님의 수업을 참여하는 내 아이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질에 대한 3강을 마치며 4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